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아직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음먹고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질병이나 상해보험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만 수십 곳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한 보험회사에서도 여러 개의 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보니 하나하나 비교하고 따져보기가 정말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보험 가입 전 꼭 따져보고 선택해야 할 점들 무엇이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명경 지점장께서 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좋을 팁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셋의 이명경 지점장입니다. 자, 어제 그 비급여 항목이 90%에서 80%로 이제 보장이 축소됐고, 굉장히 많이 의료실비보험을 가입도 하고 문의도 하셨는데요. 잘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하면서 여러 문의가 있었는데, 문의에 대한 몇 가지 팁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의료실비 이제 중복가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입원 시 3천만 원 보장을 받고 통원 시 10만 원 보장받는 상품들로 가입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내가 보험료를 한 번 더 내더라도 실비 부분에서 중복적으로 현재 5천만 원까지 보장받는 입원 시, 그다음에 통원 시 30만 원까지 보장받는 부분을 같이 중복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은 없냐, 중복 보장은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문의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3천만 원에 입원 시 3천만 원과 통원 시 10만 원 보장이었던 분들도 최대 5천만 원과, 그러니까 현재 5천만 원과 통원 시 30만 원 합산해서 최대 8천만 원, 입원 시에는 8천만 원, 그 다음에 통원 시에는 50만 원까지는 중복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허나 보장이 중복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병원 치료비가 모자르거나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중복 합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나서 이제 병원비 영수증을 보고 나면 내 거는 비급여 항목도 있고 또 급여 항목에 영수증에 써 있는데,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합산돼가지고 뭐 병원비가 3만 원이건 4만 원이 나왔는데, 보험금 청구를 하다 보니까, 비급여 항목은 뭐 40%밖에 보장이 안 되더라. 이러는 얘기를 좀 들으셨던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약관상에 보시면,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법에 적용이 되고, 또는 의료급여법에 적용이 되는 상태라면은, 급여 항목이 0원이라고 할지라도, 비급여 항목이 보장된 100%,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공제하고 100% 보장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40%밖에 못 받으셨다면 지금 한번 댁에 있는 약관을 한번 보시거나 보험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보험을 가입할 때 추천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암 같은 경우 지금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간암, 병원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암이, 그다음에 췌장암, 폐암, 담낭암, 위암, 이런 순서로 국립암센터에 이런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암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대별로 갱신형이 좋을 수도 있고 비갱신형이 좋을 수도 있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암에 대한 진단비 보장 범위입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넓은 회사에 가입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현재 국내 생명보험사들과 손해보험사들 대표 상품들에서 보면은 갑상선암에 대해서 10% 보장해주는 회사도 있고 20%를 보장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20%를 보장해주는 회사가 유리하겠죠. 두 번째, 보통 그 생식기암이라고 하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과 방광암이 있는데 이 생명보험사들과 손해보험사의 보장 비율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사는 10%만 보장을 하고 어떤 보험사는 20%, 어떤 보험사는 내가 보험금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 전부 다 보장하는 100% 보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C코드를 받아야지만 보장이 된다는 그 대장전막내암, 이 부분도 어떤 보험사는 10%, 20%, 100%에 따라서 보장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틀리니까 요것도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 비갱신형, 갱신형 부분도 따져야 되지만 보장 범위도 항상 따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암보장 범위가 좀 넓은 회사로서는 제가 이니셜만 좀 말씀드렸는데 손해보험으로는 뭐 H사나 M사, L사나 뭐 K사 정도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대 질환이라고 하는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과연 이대 질병이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또는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이것이 도대체 잘 모르겠다. 내가 가입을 하고 싶어도 실비에서 보장된다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자, 우선 뇌혈관 질환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가장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보장하는 뇌졸중이 있고 그 안에 뇌출혈이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이 여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 중에서 일부 보험사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뇌졸중은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보장을 하고 있고요. 뇌출혈 부분은 대부분 생명보험사에서 위주로 보장을 하는데 이 뇌혈관 발생 확률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뇌졸중 발생 확률은 77%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뇌출혈 확률은 한 16%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중에서 뇌혈관 질환 보장 범위를 받을 때 요거까지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현재 손해보험사들 위주로 설명을 한다면 아무래도 뇌혈관 질환 자체가 생명사에서는 보장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상품에서는 손보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15세 이상 같은 경우, 즉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H사와 M사 정도만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20세 이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성년자들, 즉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요 중간 사이가 참 애매하긴 한데 20세 이하인 분들은 이왕이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되 어린이 보험에 성인병, 노인성 질환 특약까지 다 넣으시면 종합보험이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보통 M사랑 그 다음에 K사랑 뭐 H사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대 질환 중에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급성심근경색증은 생보사와 손해보험사들에서 보장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은 손보사들 중에서도 일부 보험사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허혈성 질환 같은 경우는 100으로 봤을 때 급성심근경색증의 확률은 19%밖에 안 돼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 심장질환 쪽에 대해서 진단비가 그러니까 발병 확률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발병 확률이 있는 편이라 이 부분에 진단비 구성하실 때 조금 더 많이 준비해 놓으시면 굉장히 괜찮은 특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질환도 1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즉 성인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분들은 H사와 M사 정도에서 가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20세 이하, 즉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M사, K사, H사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의료실비 부분 항목들과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이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은 상품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준비하신다면 보험료를 면제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를 한 2, 3회밖에 안 내는데 진단을 받고 나서 이후 보험료를 완전하게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M사 상품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보험 전문가님들과 문의하셔가지고 나에게 가장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험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은 팁들 오늘 임현경 지점장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임현경 지점장과 함께 좋은 사람 좋은 보험 이종태 이사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네. 보험에 잘못 가입해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를 많죠.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가장 좋은 게 보험 가입하실 때 본인들이 왜 보험을 가입하는지, 왜 가입하는지를 분명히 하시면 잘못 가입할 확률이 극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은 주위에서 뭐 쓰러지신 분들을 뭐 겪으셨다든가 직장 동료나 친지분들 아니면 뭐 친구 지인들이 뭐 큰 병 진단을 받았던가 사고가 났다든가 이렇게 상황을 접하고 나서야 그때 이제 겁이 나서 아이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출발을 하시는데 기본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보가 많은 보험 설계사나 보험 회사들로부터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본인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 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걸 먼저 분명히 하시면 웬만큼 이제 보험 회사의 마케팅이나 설계사분들의 이제 영업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험에 왜 가입하려고 하는지 가입 목적을 무엇보다 우선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고민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만기가 짧아서 네. 만기를 좀 늘릴 수 있나 좀 알아보려고요. 만기가 짧아서 고민이세요? 네. 네, 그럼 우선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명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삼성생명 거고요. 네. VIP 정기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삼성생명의 VIP 정기보험이시고요.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작년 2014년이요. 네, 2014년에 가입하셨고요.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4만 원 정도 돼요. 4만 원 내고 계세요? 네. 네, 만기가 짧다고 하셨는데 혹시 몇 세 만기신가요? 만기가 65세입니다. 65세 만기세요? 네. 네, 그래서 만기를 좀 연장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현재 이 삼성생명의 VIP 정기보험인데요. 65세 만기라고 하거든요. 좀 짧아서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지금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짧아서 만기를 좀 길게 늘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가능한지 좀 알아보려고요. 우선은 만기를 늘리는 거는 보통의 보험들은 힘들고요. 네.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에서 만기를 늘리기는 힘들고, 만약에 꼭 필요한 보장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원하시는 시점에 새로이 보장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삼성생명 이게 정기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가입하셨고 65세.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께서 아마 뭐 결혼을 하셔갖고 자녀분이 생기셨다든가 이런 부양에 이제 책임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놓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청자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사망하고 나면 가족들이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봐 그럴 때 준비하는 보험이거든요. 알고 준비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가입할 때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혹시 나을 것 같아서. 예. 연령이 대충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40대입니다. 그러면 40대 초반 정도라고 치면, 주계약,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구나. 혹시 이거 사망하시면 보험금 얼마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1억 원 나오는 걸로. 예, 맞아요. 그러면 시청자께서 65세 안에 사망을 하시면 유가족들한테 1억 원이라는 이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인데, 지금 65세까지로 작년에 계약하실 때는 분명히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본인의 자녀 계획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적 은퇴 시기를 맞춰서 65세 정도면 우리 애기들도 다 독립을 한 시기고, 그때 가면 우리 내 안사람도, 와이프 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이 형성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출발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냥 막연하게 설계사가 65세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생각해서 가입을 해서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임신을 요번에 또 했어요, 늦둥이로. 둘째? 그래서, 그거를 또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그때가 애가 다 클 때를 생각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예전에 가입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혹시 만기가 늘어나면 네네. 이걸 좀 늘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청자께서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2016년, 그러니까 2016년에 아이가 0세, 보험 나이로 0세가 될 거예요.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립 시기가 길어지니까 한 30살. 그러니까 시청자께서 기억하실 게, 둘째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뭐 결혼, 그 즈음까지는 내가 책임을 져줘야겠다라면 그 나이를 계산하셔가지고요. 만약에 40대시면은 65세까지 하셔도 둘째가 25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짧다 느낌만 들지, 25이면은 보통 이제 대학교 졸업할 즈음이거나 일찍 자기를 찾았으면은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막 불안하실 그럴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시면 기존 거를 그대로 놔두시고요. 기존 걸 없애고 새로 준비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기존 걸 그대로 놔두시는 상태에서 둘째 나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2016년 더하기 30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갖고 정기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세요. 뭐 1억 원으로 준비하시면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보장받는 금액, 어차피 기본 65세까지 1억 원은 보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액을 좀 낮춰서라도 차라리 정기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세요. 그러면은 둘째도 걱정 안 되고 지금 65세 만기 짧은 것도 걱정을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늘리는 건 안 되고. 늘리는 건 안 돼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보험 연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우선 지금 보험은 유지를 하시고요. 정기보험을 하나 더 추가로 가입하시는 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예전에 네. 이제 한 10년 전쯤에
보험을 하나 들었고요. 네. 생명보험사 하나, 이제 손해보험사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이제 가입할 때는 그게 이렇게 큰 부담이 안 됐는데, 요즘에 조금, 이게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네, 보험료가 예, 부담이 되세요? 예, 줄일 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네, 알겠습니다. 여쭤보려고 그 현재 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보험 하나씩 2개 갖고 계세요? 네네. 네, 이 보험 상품들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는 교보생명의 큰 사람 CI 보험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린화재의 그냥 이제 진단비랑, 네. 입원비랑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네, 교보생명의 CI보험 하나 가입하셨고, 그린화재의 진단비, 입원비 가입하고 계세요? 네네. 네, 이 각각 보험 언제 가입하셨고, 매달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둘 다 2006년도에 들었고요. 네. 생명보험은 22만 8천 원이고, 네. 그린화재 거는 7만 8천 원이요. 22만 8천 원이랑 7만 8천 원이요. 네. 네, 2006년부터면 보험료를 내신 지는 꽤 되셨네요. 네, 거의 네. 10년 정도. 네. 네, 보험료를 좀 줄이는 방법이 뭘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보험 하나씩 가입하고 계신데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신다고 네.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해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두 가지 보험, 생명보험이랑 이제 손해보험 아마 조합해서 가입하신 것 같은데, 조합은 잘 모르겠고, 네. 네. 그게 가입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좀 지금 거의 한 30만원 돈 납입을 하고 계시죠? 네네. 이거를 이제 보험료를 좀 줄이게 원하시는 거고요. 네. 혹시 실비가 네. 어디에, 아마 그린화재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2006년도 상품이니까. 네, 맞아요. 예, 실비, 그러면 3천만원에 10만원짜리 보장을 받고 계실 테고, 그쵸? 네네. 진단비도 두 가지 모두 보험사에다 다 들어가 있나요? 암진단비에 두 군데 다 있어요. 두 가지 모두. 그러면 네. 제가 CI보험은 혹시 사망보장이 한 1억 정도 돼 있으신가요? 사망보장이 재해 사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주계약이요. 주계약 1억이요, 예. 예, 주계약 1억이죠?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보험료를 좀 효과적으로 좀 줄이고자 한다. 어느 정도까지 줄이기를 원하시면은 제가 말씀을 좀 안 해주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까지 줄여드리면 될까요? 반 정도. 반 정도요. 그러시면 지금 현재로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린화재, 즉 MG손해보험은 유지를 하시고, 네. 네, CI보험은 감액해서 완납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액에서 완납이요? 네. 만약에 본인께서, 시청자님께서 사망보장이 내가 필요하다. 네. 라고 하신다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여성이시고, 사망보장이 그닥 필요 없으신 분이고, 주로 이제 건강보장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CI보험을 감액 완납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고요. 지금 당시 상품도 2006년도에 가입하신 상품들은 아마 진단비 관련된 것들이 다 80세까지 보장일 거예요. 네. 의료실비도 마찬가지로 80세일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럼 80세부터 100세까지 이 기간 동안에 준비만 해주시면 돼요. 20년 따로 그러면 가입. 네, 그것만 저렴한 걸로 뭐 순수 보장형이나 이런 걸로 그때까지의 준비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지금 네. 구성의 문제가 뭐냐면 사망보장이 필요하신다면 관계없지만 굳이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은 이 교보 큰사람 CI보험에서의 사망보장 부분과 네. 그 다음에 사망보장을 줄이게 되면은 이제 적립액도 같이 줄게 됩니다. 네. 적립액이요? 예, 같이 줄게 되기 때문에 일부분을 감액해서 완납 처리하시고 대신 10년 정도 납입을 하셨으니까 아마 절반 정도 내신 것 같은데 사망보장 1억 보장 받는 거에 절반, 즉 5천만 원은 보장 받는 걸로 되실 거예요. 네. 이 현재 보장 받는 금액의 절반만큼 보장 받고 더 이상 납입은 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감액 완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7만 8천 원 내시는 그린화재 보험만 남겠죠? 네네.
그러면 보험료 아까 말씀하셨던 절반 정도로 줄이길 원하셨으니까 그게 해결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부분은 80세부터 100세까지 되는 뭐 진단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본인한테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겠죠. 아, 네. 다시 이제 80세에서 100세 보장되는 걸로 네, 만약에 그렇게 보완하시는 보험사 상품을 꼭 원하신다면, 네. 보장 범위만 제가 요 앞단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보장 범위만 따졌을 때는 H사나 M사 정도 상품이 좋고요. 네.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상세하게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시청자님. 네. 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중에 MG 손해보험은 유지를 하시고요. 예. CI보험은 사망 보장 부분을 줄여서 감액 완납 처리를 하시면 보험료가 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아보시고 또 연락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8037님이 보내주셨네요. 22세 아들 삼성생명 통합보험 가입했습니다. 특약들이 전부 갱신형이고 CI보험이라 보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사님, 네. 특약이 전부 갱신형의 CI보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보통은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오죠. 더군다나 지금 22살 아드님 보험으로 이 사망보장이 주된 목적인 CI보험을 가입했다는 거는 10중 8구, 귀가 얇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설계사분의 화려한 언변에 현혹당하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은요, 지금 보통의 경우는 22살 남자분 같은 경우에 부양의 의무를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분이라면 굉장히 상황이 특수한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최소한 보험료가 한 12만 원, 15만 원 될 텐데 이 정도 보험료를 납입할 하등의 이유도 없을 것이고 여력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잘못 가입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로 부양 의무, 누군가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굳이 사망 보장을 높여서 보험료 부담을 높일 이유가 없겠고, 지금같이 젊은 청년이라면 차라리 보험을 좀 주위에서 가족분들이 쓰러지시는 걸 보셨다든가 좀 불안하시다고 하면 차라리 생존,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을 집중하고요. 거기다가 22살 남자면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오셨거든요. 장애에 대한 보장을 조금 강화하셔가지고 사망보장 빼고 생존보장 위주로 설계를 하시고, 보험료가 남는다 그러면은 공부를 시키세요. 그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이 CI보험은 현재 아드님의 나이대에 맞는 보험이 아니라서요. 생존 보장 위주로 새롭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3151님이 보내주셨네요. 아기 아빠 보장 자산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설계사님들에게 알아보니 정기보험이 좋다는 분과 종신보험이 좋다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요? 추천 부탁합니다. 지점장님, 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중에 아기 네. 아빠에게 어떤 쪽을 더 추천해 주시나요? 목적에 따라 틀리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점은,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주로 이제 남성 가장들의 경제 활동, 그러니까 자녀들의 경제 활동하는 시기죠. 보통 가장들 60세나 65세, 70세까지 정도의 사망 보장을 위주로 좀 많이를 하는 편이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평생에 대한 사망 보장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은 짧은 기간 동안 보장받기 때문에 보험료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면은 있지만, 대부분 순수 보장형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보험료 적립이 되지 않아서 저축의 개념은 없다라는 단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중간 형태인데, 정기보험으로 하자니 보험료가 소멸되는 것이 좀 아깝고, 또 60세나 65세 때 완벽하게 사망보장이 없으면 나중에 사망이 있을 때에 대한 비용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종신특약,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하시고, 특약으로 정기보험을 넣어서 사망보장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 형태의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험료도 중간 정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로 이제, 저축 개념으로 종신보험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 종신보험인데, 사망보장도 받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 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 방법인데, 이 같은 경우는 주로 만기 환급이 되는 거고, 내가 가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목적에 따라 가입이 달라지니까요.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시려는지를 먼저 상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봐야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저희 딸이 네. 지금 임신 중인데요. 태아보험을 들고 싶어서 어떤 보험이 좋은지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요. 따님 태아보험 고민 중이세요? 예.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따님 태아보험 관심 있으시고요. 혹시 지금 네. 아기가 몇 주 정도 됐나요? 지금 7주, 이제 8주째 돌아와요. 8주째 돌아가고 계세요? 예. 혹시 뭐 관심 있는 보장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그건 없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따님 태아보험 가입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기가 지금 8주째 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첫 손주예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알아보시고 제 따님한테 선물로 태아보험 가입해 주려고 하시는 거죠? 예. 좋으시겠어요. 우선은요, 태아보험은 그 설계 내용에 있어서 크게 잘못할 확률은 적어요.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필요한 보장, 이거 넣고 이거 빼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태아보험은 정말 소중한 거기 때문에 보통의 그 산모들이 가입하실 때 특약들을 좀 빵빵하게 뭐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입에 담기 좀 그렇지만 암이나 이렇게 큰 병 걸렸을 때도 큼지막하게 보상을 받고 장애나 이런 것까지 다 보상을 받도록 그러니까 크게 필요한 넣을 수 있는 특약들은 거의 대부분 넣어서 아주 탄탄하게 설계를 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납입하시는 보험료 그 재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험료 크기에 따라서 30세 보장으로 하실지 아니면은 아예 태아 때부터 100세 보장으로 하실지 이렇게 100세까지요. 100세까지? 예. 혹시 어머님 알아보신 건 있으세요? 상담을 받아보셨다든가? 아직 지금 알아보려고 지금 하는데 여기 마침 들으니까 경제방송을 하시네요. 그러면은요. 어머님 이거 조금 그 우회적인 질문인데 예. 보험료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이제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시간 저희가 방송 중이라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우선은 그 보장 내용 아주 탄탄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아보험으로는 이게 최고다라고 설계하시면은 보험료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쿠야 나는 이렇게 많은 보험료는 생각 못했었다. 다른 것들도 준비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은 보장은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보험료를 한 3분의 1로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설계하기에 따라 다른 건데 우선은 첫 손주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 보험료 부담 별로 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아보험으로 100세 보장으로 준비를 하시되 보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보장 내용으로 설계를 하시면 보험료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올 거다 알고 계시면 되고 어머님께서 이제 선물하시려고 했을 때 나는 좀 더 큰 금액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보장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애기 앞으로 지금 빵 살 때 연금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애기 컸을 때 이게 정말 큰 힘 됩니다. 평생 할머니가 조상이 보호하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되 20주 안에 가입하시고요. 100세까지 보장 탄탄하게 그렇게 하셔도 보험료 한 10만 원 정도면 해결되거든요. 실비까지 들은 거죠? 예. 실비는 당연히 들어야죠. 기본이죠. 그러니까 자세한 걸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건 개인정보라 이게 공개된 방송에서 제가 여쭤볼 수는 없고 그 방송 끝나고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려서
예.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고 나서 필요하시면 설계도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현재 태아보험이 100세 보장으로 월 보험료 10만 원 정도 되는 상품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연금 네. 상품도 추가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보험을 하나 여을까 싶어가지고, 예. 네. 32살, 네, 32살. 84년 12월 5일생인데, 네. 살아생전에 건강보험을 하나 여었으면 싶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네, 건강보험 관심 있으세요? 질병으로 입원하기나, 질병 때문에 힘들까봐. 아, 그러세요? 네. 32살의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이세요? 여성입니다. 여성분이요? 예. 혹시 뭐 따님 보험 가입해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아, 그러세요. 예.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없으시고요? 삼성화재에 네. 100세 건강보험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상해 쪽으로 다 이어놨더라고. 사망 쪽으로 이어놨더라고.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걸로 이어놨더라고. 아, 그러셨구나. 예. 네, 그래서 그래, 건강. 거기 필요가 네. 없었어. 네. 그걸로 계약을 하든지 뭐 하고 건강보험 쪽으로 하나 이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거 하나 지금 갖고 계시고요. 예. 혹시 어디 뭐 아프신 곳이라던가 뭐 가족력이라던가 이런 부분 있으신가요? 뭐 아프고 가족력 같은 거는 없는데. 네, 없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32살 따님 분이시고요. 네. 건강보험 알맞은 것으로 추천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지금 갖고 계신 게 삼성화재보험에서 상해 관련된 보장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네, 따님이 이번에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상해 관련된 이런 거 말고 예.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필요한 입원 수술, 오래 질병, 암 같은 거 그래. 그쵸, 뭐 암이라든지 여성질병이라든지 예. 뭐 그러면 혹시 그 과거에 예. 뭐 이렇게 아프시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면은 예. 암 같은 거 준비하실 때는 이제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예, 갱신 없는 걸로. 예, 그렇죠. 비갱신으로. 그리고 예.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암 진단비 같은 경우 괜찮은 보장 범위가 넓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예. 그 손해보험사 중에서 뭐 H사라든지 L사라든지 K사라든지 M사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 이 상품들은 나중에 제가 예. 방송 끝나고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방송이니까 제가 이니셜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런 진단비를 준비하시고 예. 가족력이 만약에 있으시면 진단비 크기를 조금 정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대 질환이라고 하는 암 다음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뇌혈관 질환과 뭐 심장 질환 하는 이런 진단비도 예. 같이 준비를 하시는데 예. 아까 삼성화재에서 상해 관련된 보장을 받게끔 구성되어 있다 그러셨으니까 예, 예. 이 보험을 유지를 하신다는 전제 조건이면 예. 새로운 보험 구성일 때는 질병에 관련된 것만 보장하시면 그래, 됩니다. 예, 맞아. 질병에 대한 것만 해가지고 하는 게를 여을까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4대 중증 질환의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요양 자금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예. 오히려 병원 치료비는 암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이대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력 감안하시고 적정한 금액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여성분이시니까 뭐입니까? 네? 이대 질환이라 하면 뭐가 이대 질환입니까? 혈관, 그러니까 혈관이 뇌혈관이 예. 협착이 되거나 쪼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협착되거나 막 이렇게 장애가 예. 생기는 것을 보통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고요. 예. 보통 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뇌경색이라는 것은 혈관이 막히는 걸 얘기해요. 예. 그리고 그 혈관이 딱 막히게 되면 뇌출혈이라고 하는 터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게 보장이 돼가 있던데 내장 질환이라고 돼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보장입니까? 그건 사고로 인해서 내장 질환이 상해 관련된 거죠. 그거 삼성화재에서 가입하신 거죠? 예. 사고로 인해서 뇌와 내장에 관련돼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질병과 관계는 없습니다. 질병에 관계는 없고, 예.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따님한테 준비하실 것은
예. 이렇게 3대 진단비 준비하시고요. 네. 여기 아까 뭐 모대질병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말기 3종 세트라고 하는 뭐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혹시 따님이 뭐 술, 담배 하시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은 안 하지. 전에는 좀 했는가 봐요. 아, 그러세요? 예. 적정하게 그 진단비 준비하시는데 말기 간질환과 폐질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발생 확률이 상당히 낮으니까 예. 만약에 가입하실 때 보험료가 좀 여유가 되시면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 진단비 넣으시는 것 대신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그러니까 장애가 생기게 되면 예. 상해 말고요. 근데 다쳐서 예. 장애가 생기는 거는 대부분 보험사들이 다 보장을 하는데 예. 내가 아파서 장애가 생기는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어떤 기관들 중에서 예. 치료를 하고 나서 그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이것도 후유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예,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 여성 생식기 질환 중에서 뭐 난소와 난관을 뭐 절단하거나 잘라내는 예. 수술 같은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수술하게 되면 이제 어쨌든 기관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후유장애 발생하는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 아무래도 여성이시니까 여성 수술비들, 예. 여성 수술비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의료실비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거가 되는데 이렇게 준비하셔도 보험료는 적정선에서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여유가 되시면 입원 일당 뭐 첫날부터 보장받는 입원 일당까지도 준비하시면 좋고요. 네, 시청자님. 예. 네, 현재 질병 관련 보장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후유장애랑 의료실비 그리고 여성 수술비 정도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방송 끝나고 또 더 자세하게 상담 진행해 얼마 드리겠습니다. 정도가 들어가는지 지금 마이얼 형편은 안 되고. 네. 그래, 전에 연구를 하나 준비를 해놨겠지만은 준비를 그래, 좀 잘못해놨네, 예. 네, 그렇죠. 준비를 잘못해놔가지고, 그래. 네. 건강상 질병보험을 하나 열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더 자세하게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변액종신 상품이 하나 있는데 네. 투자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확인 좀 해보려고요. 현재 변액 종신 상품 가입하고 계신데 투자용 상품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세요? 네. 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 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매트라이프 거고요. 네. 스마트 변액종신보험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스마트 플랜 변액 종신보험이요. 네. 네. 처음에 투자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거세요? 네. 네. 그래갖고 친구 통해가지고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뭐가 있나 하고 알아봤더니 네. 소개해주길래 이제 그때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현재 변액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신데요. 네. 투자 상품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하시네요. 좀 알아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친구분이 설계사 하세요? 네. 지금도 보험 일을 하세요?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그러면 연락이 요 근래는 안 되시나 봐요? 네, 안 한 지 좀 됐어요. 그 매트라이프 스마트 변액 종신 이거 보험료가 얼마 정도예요? 한 2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저희 그 앵커분이랑 말씀 나누실 때 투자 목적으로 가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요? 변액 상품인데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앞에 변액자가 붙었잖아요. 네. 그 납입하시는 보험료 일부가 주식이랑 채권에 투자가 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간접 투자 상품이죠. 증권사에 가입하는 뭐 펀드나 그런 것처럼 간접 투자 상품인 건 맞는데 네. 제가 왜 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이건 투자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사망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네. 투자에 의지가 조금 있는 분들이 옛날 전통적인 방식의 보험회사가 돈을 굴리는 일반 종신보험을 하는 게 아니라 투신사, 자산운용사들한테 맡겨서 니네가 돈을 좀 불려봐라 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험료 중에 일부를
그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예요. 간접 투자 상품인 건 맞는데 이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그 시청자께서 사망을 하시면 혹시 연령이 어느 정도 되세요? 30대 초반이요. 30대 초반이요? 작년에 가입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럼 보험료 20만 원이면 이게 사망보험금만 1억이 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이거는 절대 투자 목적으로 내가 또 돈을 좀 불리겠다, 목돈을 만들겠다라고 준비하시는 상품이 절대 아니고요.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시청자께서 돌아가셨을 때 경제적으로 누가 위험해지는,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중에 일부 보험료가 투자되긴 하니까 한 20년 이상의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내가 낸 돈보다는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사망보장이 필요 없고 시청자께서 투자 목적으로 보험을 접근하셨다고 하면 같은 매트라이프라도 스마트 플랜 변액 유니버셜 종신이 아니라 뭐 실버푸드 변형 유니버셜 종신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상품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같은 돈을 납입하시기도 기간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도 더 크고요. 투자 수익도 더 높고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도 더 커집니다. 근데 왜 이걸 하셨냐? 그건 친구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보험회사한테는 저축되는 유니버셜 적립보험 저축보험들보다 무슨 종신, 무슨 CI 보험 이런 것들이 보험회사인 이득이 훨씬 커져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친구분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요. 친구분이 아직 보험 일을 하시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갖고 1년밖에 안 됐으면 이거는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게 가능은 한 거예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신 친구분이 피해를 보시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정당한 피해예요. 지금 시청자께서 예를 들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임신을 했는데 나는 사망보장 종신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출발을 했으면 다행인데 투자 목적으로 얘기를 했고 투자 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권유하셨다는 거는 설계사분이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한 철학 없이 스스로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스스로의 철학 없이 접근을 하신 거라 그 친구분도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시청자께서도 모르고 가입하신 거니까 사인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시청자한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합의점을 찾으면 다행이고요. 못 찾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또는 그 설계사분이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모든 설계사, 모든 보험회사가 이런 형태의 영업이나 교육을 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보험료 대부분이 사망 보장으로 들어가서요. 이게 투자 효과가 좀 낮아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정확하게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